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계획부터 다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가 정확히 어디에서 나오는지, 실제로 성과를 만드는 계획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목표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인생입니다. 같은 조건, 다른 결과. 제가 지난해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조건과 환경에 놓인 두 팀의 성과를 면밀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팀 모두 구성원들의 역량과 경험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프로젝트 진행 기간도 동일했으며, 팀원 수와 인원 구성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두 팀 모두 같은 교육을 받고, 동일한 리소스와 지원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한 팀은 초기 설정한 목표를 무려 130%나 초과 달성했고, 다른 팀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차이가 단순히 운이나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프로세스와 접근 방식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명확한 공통분모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계획의 깊이와 구조,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초기 단계에서의 접근 방식과 시작점이 이후의 모든 실행과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첫째, 목표의 명확성. 무엇이 성공인가를 정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목표 설정이 너무 모호하고 막연하다는 점입니다.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행 방향을 잡기 어렵고 성취감도 느끼기 힘들어집니다. 성공하자, 부자 되자 같은 표현들은 의도는 좋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출발점입니다. 이런 모호한 목표는 결국 실행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제가 여러 팀을 관찰하면서 권장하는 방법은 목표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목표는 쉽게 변형되고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내 신규 고객 200명 확보, 월 매출 1,200만 원 달성, 고객 유지율 85% 이상 유지와 같이 수치와 기한이 포함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 누가,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고 진행 상황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공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면 일상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와 명확한 기한으로 세분화하면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고 그런 일관된 행동들이 모여 결국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역량의 분해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능력이나 자원이 필요한지 먼저 상세하게 리스트업합니다. 영업 역량이 필요한가요? 콘텐츠 제작 능력인가요? 고객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기술적인 개발 역량이 필요한가요? 각 역량 영역별로 세부적인 스킬셋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조직이나 개인의 역량 수준을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평가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와 실제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기 평가뿐만 아니라 동료, 관리자, 때로는 고객의 피드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세요. 그 다음 역량 격차를 메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합니다. 교육이나 워크숍으로 내부 역량을 채울지, 외주 파트너에게 특정 업무를 맡길지, 내부에서 잠재력 있는 사람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지, 아니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지 우선순위와 타임라인을 명확히 정하세요. 각 방법의 장단점과 비용, 시간 효율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역량을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과 지원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눠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핵심 역량은 조직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능력이며 지원 역량은 핵심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집중 투자할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 역량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실행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역량 분석과 개발 계획은 전체 목표 달성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과 시간 배분 리소스를 현실적으로 잡아라.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함정 중 하나는 필요한 자원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실수입니다. 이런 오판은 프로젝트 중간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예산, 인적 자원 마이너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희망적 사고가 아닌 데이터와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할 때는 단순히 광고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디자인 및 영상 제작 비용, 광고 집행을 위한 미디어 예산, 그리고 캠페인 이후 증가할 고객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까지 모든 요소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전체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원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버퍼를 두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2030%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일수록 더 넉넉한 버퍼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시간 블로킹과 일상 루틴 작은 습관을 설계하라. 목표는 매일의 행동으로 쌓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비전과 계획을 세워도 일상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시간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표 달성은 결국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간 단위로 시간 블록을 만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일일 단위는 너무 세부적이고 월간 단위는 너무 광범위하여 현실적인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는 캘린더에 미리 고정해두고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핵심 업무를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닌 에너지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11시는 창의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기획 전략 업무, 오후 2시 4시는 소통과 대응이 중심인 고객 응대 실행 업무처럼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루에 꼭 해야 할 23가지 핵심 과제를 미리 정해놓으면 의사결정 피로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벗어나 바로 실행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상 루틴이 꾸준히 쌓이면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것이 모여 결국 조직 전체의 실행력과 성과를 크게 높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피드백 루프와 조기 검증 계획은 가설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모든 계획은 검증이 필요한 가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현실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 차 있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획을 실행 전에 작은 단위로 쪼개어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대규모 리소스를 투입하기 전에 작은 규모의 실험을 통해 계획의 핵심 과정들을 먼저 검증하는 접근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신규 서비스나 마케팅 캠페인을 전체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제 데이터와 사용자 반응을 수집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2단계에서 수집된 인사이트는 전체 론칭 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수집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요소들은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감정이나 직관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와 조기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 시간, 인력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험의 결과가 모여 큰 성공의 청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책임 구조와 투명성, 실행력을 만드는 규칙. 계획이 있어도 책임이 불분명하면 실행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 있더라도 누가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책임질지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그 계획은 단순한 문서에 불과하게 됩니다. 팀 내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어떤 지표를 책임지는지를 명확히 하세요. 작업이 시각화되고 공개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환경은 자연스러운 동기부여와 건강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또한 작은 승리를 공표하면 팀의 모멘텀이 생깁니다. 중간 목표 달성이나 작은 성공 사례를 정기적으로 축하하고 인정하는 문화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팀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과 대시보드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면 실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시각적 지표는 팀원들에게 현재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어 의사결정과 우선순위 설정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리스크 관리와 플랜 B 실패에도 대비하라. 계획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잠재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리스크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리스크 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중요 단계마다 대체 가능한 플랜 B를 미리 준비해두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란과 지연 없이 신속하게 대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최종 목표 달성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저는 모든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마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를 먼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사전 준비는 실제 문제 발생 시 감정적 대응 대신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단순한 문서, 작업이나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실행 가능한 실천 체계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들은 거대한 목표를 작은 단위로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팀과 개인의 역량을 정확히 평가하여 과제에 맞게 배치합니다. 또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에너지와 집중력이 최대화되는 시간대에 중요한 작업을 배치하고 작은 실험과 검증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확신을 쌓아갑니다. 더불어 명확한 책임 구조를 확립하고 성과를 촉진하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대안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될 때 비로소 뛰어난 성과가 창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단 하나의 요소라도 내일부터 당장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